새벽 4시였습니다. 박말수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에서 깬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잠을 자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깨운 것이겠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기도 했지만 사실 늙을 새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먼저 쓰러졌으니까요. 거울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75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앞치마였습니다. 처음엔 흰 바탕에 파란 꽃무늬였는데 지금은 바탕이 뭔지도 모를 만큼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배고 간장이 배고 세월이 배어서 그냥 낡은 천조각 같았지만 말수는 이 앞치마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새 앞치마가 생겨도 이것을 그 위에 덧둘렀습니다. 손에 이거서라기보다 그냥 이게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골목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쌓인 날도, 몸이 아파 발걸음이 무거운 날도 이 골목을 걸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골목에 돌 하나, 담벼락에 균열 하나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 골목이 자신의 몸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제 셔터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셔터를 올리면 내일은 올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골목 사람들이 아, 말순이네 열었구나 했습니다. 말순은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문을 열어도 이 소리 하나로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 여기 있다. 오늘도 열었다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 형광등이 깜빡이다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라 처음엔 늘 이랬습니다. 말수는 그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 형광등도 나랑 오래 살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는 이미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으니까요. 남은 재료들로 오늘 마지막으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두부, 멸치, 묵은지, 남은 재료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40년을 이 손으로 다듬고 볶고 무쳤으니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시금치를 다듬는 손이, 콩나물에 꼬리를 떼는 손이 그 자체로 기억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벽 가게는 늘 조용했습니다.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만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소리들이 없는 아침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소리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도마질을 하는 손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40년을 그래왔으니까요. 마지막이라고 달리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똑같이 정성껏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는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냄새를 맡았는데 오늘은 유난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좋은 냄새였는데 바빠서 미처 몰랐던 것인지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골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조리대 앞에 서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빛을 봤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골목으로 빛이 들어오는 이 순간이 말순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곧 손님들이 올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올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말수는 다시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40년의 마지막 날을 처음 날처럼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언제나 김기출이었습니다. 22해째였습니다. 말순이 그것을 세어본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계산해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출이 처음 가게에 온 것이 40살 무렵이었고 지금 그가 62이니까요. 사람의 나이로 22해면 긴 세월이었지만 기출에게 이 가게는 그냥 매일 아침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타는 것처럼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안 됐을 때 기출이 나타났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말수는 그 걸음걸이만 봐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기출이라는 것을 오늘 기분이 어떤지까지도. 왔어요? 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출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순이 왔어요 하면 기출이 네, 왔습니다 했습니다. 22해 동안 인사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렇게 됐는데 나중엔 그게 둘만의 인사가 됐습니다. 기출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가 적었습니다. 말순이 남은 재료로 만든 것들만 있었으니까요. 기출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금치나물 한 팩과 멸치볶음 한 팩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사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요. 기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날인데 뭐려. 기출은 잠깐 말순을 바라보다가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찬팩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잠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기출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들 사이에 22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알았고 기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기출이 진열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원래 말순이 쉬려고 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기출의 자리가 됐습니다. 기출은 반찬을 사고 나면 그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5분, 나중엔 10분, 어떤 날은 30분 가까이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그래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두고 손님이 오면 막고 기출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기일이 다음 주에요. 기출이 불쑥 말했습니다. 말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해마다 그맘때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기출이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기출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22해 전이었습니다. 기출이 이 가게에 처음 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반찬을 사고 돈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말순도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기출이 반찬을 고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두부조림은 어떻게 만들어요? 말수는 잠깐 그를 봤다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만들어 볼 거예요? 아내가 좋아했거든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날 말수는 두부조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기출은 그것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짜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수는 웃으면서 간장을 조금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출이 이 가게에 오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두부조림 다음엔 시금치나물, 그 다음엔 멸치볶음, 그 다음엔 갈치조림. 기출은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나중엔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게 됐지만 말수는 그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남자가 매일 아침 반찬 가게에 오는 것이 반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수는 알았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자리가 너무 커서 그 빈자리를 가지고 어딘가로 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수는 언제나 가게 문을 열어뒀습니다. 기출이 오면 자리를 내줬고 말이 없으면 같이 말이 없었고 말을 하면 들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과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떤 날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반찬 사요? 기출이 물었습니다. 마트 가면 되죠. 요즘 마트 반찬도 좋던데. 마트 반찬은 달아요. 괜히 달아.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출이 손에 든 반찬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말순이 만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기출의 아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 참기름 냄새였다고 기출이 한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수는 시금치나물에 참기름을 늘 조금 더 넣었습니다.
기출에게 따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출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22해 동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리대를 닦던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기출이 일어섰습니다. 반찬 팩을 손에 들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기출 씨도요. 기출이 돌아서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점퍼가 골목 안으로 멀어졌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은 그 뒷모습이 22해 동안 매일 아침 봐온 뒷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다음 손님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희가 온 것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말수는 멀리서부터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종종종 빠르게 걷는데 어깨가 살짝 앞으로 쏠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달려오던 그 걸음이 45이 된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란 참 안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가게 앞에서 불렀습니다. 목소리도 어릴 때랑 비슷했습니다. 높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정희 씨. 정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진열대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여요, 보여. 정희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이 7살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았습니다. 콧물을 흘리며 엄마가 써준 쪽지를 들고 왔던 아이가 이제 저렇게 됐습니다. 정희의 어머니는 이 골목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정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으니까 정희는 이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의 가게가 문을 연 것이 정희가 5살 때였으니 정희는 이 가게가 생긴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기 뭐 생겼어요? 하고 신기하게 들여다보다가 나중엔 엄마 심부름을 오게 됐습니다. 처음 심부름을 온 날이 기억났습니다. 쪽지를 꼭 쥔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선 아이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읽어보니 콩자 반 한 팩, 깍두기 반 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반찬을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정희요 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하니까 1학년이요 했습니다. 말순이 잘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뒤로 정희는 자주 왔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오다가 나중엔 학교 끝나고 혼자 들르기도 했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오면 뭐라도 하나 집어줬습니다. 계란말이 한 조각이라도, 멸치볶음 한 젓가락이라도. 아이는 맛있다고 먹고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발길이 뜸해졌고 대학을 가면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게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다시 나타난 것은 30이 넘어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가 사는 이 골목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가게 앞을 지나다가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누군가 했습니다. 그러다 알아봤습니다. 이목구비가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정이 아니에요 했더니 정이가 기억하냐며 반색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콧물 흘리며 쪽지 들고 왔던 거 다 기억해요. 그날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정희는 어머니 집에 올 때마다 말순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아이들한테도 뭔가를 집어줬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정희가 어릴 때랑 똑같이 했습니다. 정희의 아이들도 정희처럼 맛있다고 먹고 갔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할머니, 다 사갈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요? 네, 남은 거 다요. 얼마예요? 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져가요. 할머니, 마지막 날인데 돈 받으면 뭐해요? 정희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못 본 척 진열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괜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으면 같이 울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게 없어지면. 정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쉬지. 심심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심심하겠죠. 근데 사람이 다 적응하더라고요. 정희가 반찬 팩들을 하나씩 봉투에 담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요. 학교 끝나고 여기 오면 좋았어요. 집에 가기 싫은 날도 여기 오면 괜찮아졌거든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집에 가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가끔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날이요. 그런 날 여기 오면 할머니가 뭔가 주잖아요. 그거 먹고 있으면 괜찮아졌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오는 아이니까 뭔가 줬을 뿐인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반찬을 팔았는데 반찬이 아닌 것을 팔기도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마음이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니까요. 정희가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말순 앞에 서서 잠깐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와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어색했지만 말순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뭐려? 그냥 다요. 다 고마워요. 말수는 그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으로 이번엔 등을 두드렸습니다. 정희가 잠깐 그렇게 있다가 몸을 뗐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웃었습니다. 어릴 때랑 똑같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럴게요. 정희 씨도요. 정희가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종종종 빠르게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앞으로 쏠리는 걸음이었습니다. 7살이나 45이나 똑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걸음이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오복순이 오기 전 가게는 꽤 바빴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소문이 골목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이 따로 알린 것도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렀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냥 왔으면 맞고 가면 배웅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장사하는 것처럼 평소처럼 했습니다. 정희가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회사원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골목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문 닫는다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자가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반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들로만 채워진 진열대였습니다. 어머, 아까워라. 저 여기 지나다닐 때마다 냄새가 좋아서 한번 들어와 봐야지 했는데 맨날 바빠서 못 들어왔거든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작 오시지. 맞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음식 냄새가 진짜 맛있게 났는데. 여자는 남은 반찬들을 이것저것 집었습니다. 멸치볶음, 깍두기, 두부조림. 그러더니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 하셨어요? 40년 했죠. 40년이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그럼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신 거네요. 진짜 대단하시다. 말수는 대단하다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그냥 한 것인데,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한 것인데, 그런데 밖에서 보면 그게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자가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바쁜 걸음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가게에 온 것이었습니다. 40년을 지나다니면서 냄새만 맡다가 마지막 날에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작 오시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진작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냄새만큼 맛도 좋았으니까요. 그 여자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 문구점 박 씨가 왔습니다. 박 씨는 이 골목에서 말순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를 열기 10년 전부터 문구점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이는 말순보다 3살 위였고 둘 다 이 골목에서 오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자주 밥을 먹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문 열면서 잘 잤어요. 저녁에 문 닫으면서 수고했어요.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가 40년이 쌓이면 어떤 사이보다 깊은 사이가 됩니다. 박 씨가 음료수 2캔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 줄게요. 말순이 받았습니다. 차가운 캔이었습니다. 식혜였습니다. 말순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가게 안에 서서 캔을 땄습니다. 따로 잔에 따르지 않고 그냥 캔째로 마셨습니다. 이 나이에 격식 차린 것도 없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박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말순이 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문구점 처음 쉬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가게 문 열 시간 됐다고. 근데 안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박 씨는 올해 초에 문구점을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직 가게는 있었지만 이제 박 씨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전하더라고요, 진짜로. 박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적응돼요. 사람이 참 잘 적응하더라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식혜를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박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적응하니까요. 그것이 위로인지 슬픔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집 나르는 거라든지. 괜찮아요. 별로 없어요, 짐이. 40년 했는데 짐이 없어요? 물건들은 다 버렸고 남은 건 저 앞치마 하나뿐이에요. 박 씨가 말순의 앞치마를 봤습니다. 낡을 대로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저거 버리고 가야지. 버리면 어떡해요? 가져가야죠. 박 씨가 웃었습니다. 뭐에 쓰려고요? 그냥요. 그냥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남은 식혜를 다 마셨습니다. 골목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라 노랬습니다. 말순의 가게 안으로도 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나 이따 문 닫을 때 나올게요. 박 씨가 빈 캔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와도 돼요. 올게요. 말수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옆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빈 캔을 잠깐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이 두어 명 더 왔습니다. 골목 안쪽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묵은지 한 팩을 샀습니다. 말순이 제일 잘 만드는 게 묵은지라고 이제 이 묵은지를 못 먹게 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말순은 웃으며 레시피를 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도 없었고 종이도 없어서 말순이 메모지에 적어줬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지를 소중하게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 뒤에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두리번거리다가 계산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심부름 왔는데요. 깍두기 있어요? 말순이 남은 깍두기 팩을 꺼내줬습니다. 아이가 돈을 냈습니다. 말순은 깍두기 봉투에 계란말이 한 조각을 넣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먹어요. 배고프지? 아이가 잠깐 말순을 봤다가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정이 어릴 때랑 비슷했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아빠 심부름으로, 혼자서 친구랑. 말수는 그 아이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 가게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란말이 한 조각을 받아먹던 기억을 어른이 돼서도 어딘가에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복순이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복순이 왔습니다. 말수는 골목 어귀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작은 체구를 보고 금방 알았습니다. 오복순은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었는데 지팡이에 몸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짚으며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복순 씨, 오늘은 토요일이 아닌데. 말순이 말하자 오복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오늘 안 오면 못 올 것 같아서. 오복순은 진열대 앞에 서지 않고 바로 구석 의자로 갔습니다. 가게 한켠에 놓인 낮은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손님용으로 둔 것은 아니었는데 오복순이 올 때마다 거기 앉아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오복순 자리가 됐습니다. 말순은 그 의자를 치운 적이 없었습니다. 앉아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오복순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잔 줄까요? 주면 먹죠. 말순이 안쪽에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복순이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빈 진열대를 보고 정리된 선반을 보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봤습니다. 그 시계는 15년 전에 멈춰 있었는데 말순이 고치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고치면 될 것을 왜 안 고치냐고 물으면 그냥 저게 더 편해요 했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가 더 편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오복순은 몰랐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년 됐어요, 우리? 오복순이 물었습니다. 한 15년 됐나? 그래요? 나는 20년은 된 것 같은데. 복순 씨가 처음 온 게 내가 55살 때였어요. 그때 복순 씨가 60 초반이었고 오복순이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그럼 15년 맞네. 내가 착각했나 봐. 15년이었습니다. 오복순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온 날이 두어 번 있었고 그 외엔 어김없이 왔습니다. 말순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오복순이 올 것을 알았고 오복순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말순의 가게에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 다 따로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복순이 온 것은 반찬을 사러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었으니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것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샀습니다. 깍두기, 콩자반, 멸치볶음. 이가 좋지 않아서 질긴 것은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알아서 오복순이 올 때는 부드러운 것들을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복순이 반찬을 사고 나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말순이 일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님이 반찬을 사고 나서 가지 않고 앉아 있으면 어쩌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복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말순도 그냥 일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오복순이 일어서면서 잘 있어요 하고 가면 말순이 잘 가요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복순의 남편은 1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오복순은 혼자였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소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싫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끔 사람 사는 소리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가게에서 나는 소리들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기름 튀기는 소리,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 그 소리들을 들으면
자신도 뭔가 살아있는 곳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사고 나서도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복순이 오면 일부러 소리를 좀 더 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도마질을 하기도 하고 냄비를 필요 이상으로 달가닥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복순이 눈치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냥 일하는 척하면서 오복순이 앉아있는 동안은 가게 안이 조용해지지 않도록 집이 많이 조용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늘 조용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없어지면 더 조용해지겠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오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섭섭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담담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 씨, 경로당은 안 나가요? 가끔 나가죠. 근데 거기는 시끄러워요. 여기랑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오복순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은 소리가 많은데 여기는 소리가 따뜻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소리가 따뜻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마 소리도, 물 끓는 소리도, 기름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정성을 들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들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오복순은 그것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 말순이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동네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점심 프로그램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요. 한번 나가봐요. 오복순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거기도 소리 따뜻해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는 다 따뜻하죠. 오복순이 잠깐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말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복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진열대에서 콩자반 한 팩을 집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요. 돈 받아요.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이라도 돈 받아야지 장사가 장사지. 말순이 웃었습니다. 오복순다웠습니다. 말순은 그냥 받았습니다. 오복순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받아서 계산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복순이 지팡이를 짚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순 씨, 오래 살아요. 복순 씨도요. 나야 뭐 살 만큼 살았지. 말순 씨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오래 살아야 해요. 말순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가게도 없어지는데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건지. 그런데 오복순은 더 설명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골목 돌바닥 위에서 멀어졌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작아지다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말수는 한동안 그 소리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진열대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 몇 개 있었고 진열대 절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햇살을 잠깐 바라보다가 앞치마 끈을 고쳐 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말수는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슬슬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온 손님들이 남은 것들을 거의 다 사가줬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날 반찬들이 남아서 버려지는 것보다 누군가의 저녁 밥상에 오르는 것이 훨씬 나았으니까요. 빈 진열대를 닫고 있는데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는데 말순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었습니다.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 눈이었습니다. 혹시 순덕 씨?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자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말순 씨?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최순덕이었습니다. 40년 전 이 가게가 처음 문을 열던 날 첫 번째로 들어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1984년 봄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 문을 열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반찬들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혹시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이 최순덕이었습니다. 그때 순덕은 35이었고 말수는 35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나이였습니다. 순덕이 진열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새로 열었어요? 반찬 가게가 생겼네. 네, 오늘 처음 열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첫 손님이겠네. 순덕이 웃으며 반찬들을 골랐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두부조림. 3가지를 골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말수는 첫 손님이 와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계란말이를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순덕이 깜짝 놀라며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말순이 첫 손님 기념이라고 했더니 순덕이 또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뒤로 꽤 자주 왔습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반찬 만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덜 왔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게 됐다고 어느 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말순이 잘 가라고 했습니다. 순덕이 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 거. 말순이 물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딸이 이 동네에 살거든요. 딸한테 들었어요. 말순 씨 반찬 가게 문 닫는다고. 그래서 왔어요. 순덕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진열대를 보고 조리대를 보고 벽을 보고
멈춰 있는 시계를 봤습니다.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 마치 오래된 집에 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40년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냄새는 똑같아요. 처음 왔을 때 냄새랑.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가게 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된장 냄새. 워낙 익숙해서 평소엔 맡지 못하는 냄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그 냄새가 똑같다고 하니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냄새가 이 가게 안에 배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들고 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뭐예요? 열어봐요. 말순이 보자기를 받아서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기름이었습니다. 좋은 참기름인 것 같았습니다. 빛깔이 진하고 맑았습니다. 왜 이런 걸? 마지막 날이니까요. 뭐라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서요. 말순 씨 참기름 많이 쓰잖아요. 늘 봤거든요. 반찬마다 참기름 넣는 거. 말순은 그 참기름 병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닌 선물이었지만 별것 아닌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첫 손님이 마지막 날에 참기름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 참고 또 참았는데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가게 문을 닫지 않았으니까요. 고마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뭐려? 두 사람은 나란히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비어있는 진열대였습니다. 순덕이 그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첫날에 이 진열대가 반찬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랬죠. 첫날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다 못 팔면 어쩌나 했는데, 그날 내가 3가지 샀잖아요. 그랬더니 계란말이 더 주셨잖아요. 기억해요? 기억하죠. 처음 보는 가게에서 반찬을 더 줬는데 기억을 안 해요.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두 얼굴이 웃음으로 환해졌습니다. 35이던 두 사람이 40년 세월을 건너 75이 돼서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잘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뭐려? 40년 동안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걸릴 줄 몰랐습니다. 오복순도 고생했다고 했고 순덕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두 사람이 해줬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순이 겨우 말했습니다. 잘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문 열었잖아요. 그게 잘한 거예요. 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며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빈 진열대, 낡은 조리대, 멈춰있는 시계, 다른 나무 밥상. 40년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었던 40년이 이 가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 씨, 왜요? 첫날 와줘서 고마웠어요. 그때 손님이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순덕 씨가 와줘서 용기가 났어요. 순덕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웃었습니다. 35대랑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이 웃음으로 휘어졌습니다. 잘 마무리해요, 말순 씨. 네.
다음에 또 봐요. 그럼요. 순덕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왔던 것처럼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지색 외투가 골목 햇살 안으로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손에 든 참기름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빛깔이 진하고 맑은 참기름이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챙겨갈 것이었습니다. 앞치마와 함께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골목 지붕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말수는 남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빈 진열대를 닫고 조리대를 닫고 냄비와 그릇들을 마지막으로 씻었습니다. 평소에 문 닫을 때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달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하던 대로 했습니다. 40년을 그래왔으니까요. 그릇을 닦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움직였습니다. 닦고 정리하고 쓸고 닦고 손이 기억하는 대로 몸이 아는 대로 했습니다. 바닥을 다 쓸고 나서 말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진열대는 비어 있었고 조리대는 깨끗했고 냄비와 그릇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멈춰있는 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 밥상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한켠에 있었습니다. 오복순이 앉던 의자였습니다. 말수는 그 의자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끈을 풀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때가 타고 기름때가 배고 세월이 배어 있는 앞치마였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반듯하게 폈습니다. 구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름이 다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40년치 주름은 손바닥으로 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냥 그대로 접었습니다.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었습니다. 작게 접힌 앞치마를 손에 들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이 2개였습니다. 앞치마와 참기름병. 그게 40년의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2가지를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깜빡이던 형광등이 꺼지면서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골목에서 들어오는 저녁빛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어두워진 가게 안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40년이 이 어둠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출이 앉던 의자가 있었고 정희가 어릴 때 받아먹던 계란말이가 있었고 오복순이 듣던 도마 소리가 있었고 순덕이 처음 들어서던 문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다 여기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셔터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아침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햇살을 맞아서인지 조금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셔터를 내리기 전에 가방에서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말수는 글씨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았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40년 동안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오늘로 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는데 되돌아보니 기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다 이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반찬이 맛있었다고 해주셔서 고마웠고 그냥 와주셔서도 고마웠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잘 지내고 갑니다. 박말순 드림. 셔터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셔터 한가운데 붙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잘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저녁 골목에 울렸습니다. 아침에 울렸던 그 소리가 이번엔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셔터가 다 내려올 때까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셔터가 다 내려왔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은 자물쇠에서 손을 뗐습니다. 수고했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말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박 씨를 봤다가 다시 셔터를 봤습니다. 왔어요? 온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셔터 앞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셔터에 붙어 있는 말순의 편지를 박 씨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골목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말없이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골목 돌바닥 위에서 울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기 전에 말순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셔터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빛 안에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말순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녔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멸치, 두부, 손에 익은 재료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40년 된 그 앞치마였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반찬이 다 되면 작은 그릇들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갔습니다. 오복순내 먼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오복순이 나왔습니다. 말순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왜 왔어요? 반찬 가져왔어요. 가게도 없는데 왜요? 가게 없어도 반찬은 만들 수 있죠. 오복순이 말순을 바라보다가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들어와요. 아니요, 더 갖다 줄 때 있어요. 말순이 돌아서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장바구니에 그릇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몇 분 더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분들 집을 다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골목에 살았으니까요. 골목을 걸어가는 말순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 끈이 등 뒤에서 나풀거렸습니다.